네, 알기 쉽게 쏙쏙 빼먹는 손바닥 경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심의 인터뷰에서 보셨습니다. 직장인들이 업무 방식 중에서 가장 불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비효율적이다 라는 목소리 많이들 하시죠? 어제였습니다. 대한상회의소에서도 이 국내 기업 업무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자를 보면 국내 기업의 업무 방식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스마트 워크를 우리가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하지 못한 업무 방식이라는 그런 현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조사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 근로시간 단축 시행도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를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우리는 늘 시간이 모자랄까 아마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한 가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결국 그 비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큰 부속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거든요. 저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참 회사 안 변하는구나. 저는 지금 나와서 개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이거 참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20여 년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사들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한상이 연결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 박준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대한상의에서 발표하신 보고서 잘 봤고요. 일단은 조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이 우리 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6년도, 18년도에 맥켄지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적해보고자 했습니다. 직장인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도 수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하고 그 해법을 담은 와해북이란 책자도 발간했고요. 예. 뭐 지금 배경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직장인들 국내 기업 업무 방식 종합 점수를 45점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낙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왜 이런 낙제점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십니까? 예. 직장인들에게 업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을 할 때 업무 방향성이 분명한지는 물어봤는데요. 여기 30점, 업무 지시가 명확한지 물어봤는데 39점, 업무 추진에 자율성이 있는지는 37점, 업무 추진 과정에 효율적인지는 45점, 모두 50점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그 업무 방식이 비합리적인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원래부터 의미 없는 업무라는 게 50.9%였고요. 그 외에 전략적 판단이 없는 하고보자식 추진 관행, 의전 거칠에 과도하게 신경 쓴다, 현장 실태 모른 채 탑다운 전략 수립한다, 원활하지 않는 업무 소통, 상사의 비계획적인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업무 방식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봤는데요. 비효율, 삽질, 노비, 위계질서 등 부정적인 단어가 86%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직장인들은 불명확한 업무 지시, 방향성 없이 하고보자식 추진 관행, 원활치 않는 소통 이런 것 때문에 업무 방식들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봅니다. 네. 절반 이상이 원래부터 의미 없는 업무였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 같기도 한데 왜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원인을 저희는 why, 즉 왜라는 질문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why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why를 고민이나 협의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좀 문제고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없이 오락가락 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Y를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소통 문화입니다.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 알아야 하고 질문하면 역량이 부족한 것을 여기는 소통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소통 문화의 1차 근인은 리더십 문제입니다. 현재 그 대다수 리더들이 명확한 그 성공 모델에 따라서 하달된 전략을 이행하는 산업화 시대 소방수인지랄까요? 뭐 이렇게 길러져서 이 Y라는 걸 고민하고 협의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이런 환경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그 리더들의 리더십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결국에 이번 조사도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45점이란 말이죠. 그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좀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기업마다 이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딱 맞는 정답을 찾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본 것들은요. 첫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Y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하라는 것이죠. 상사는 일에 대해서 목적, 배경,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설명을 해야 하고 직원은 질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에 대한 훈련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상사는 합리적으로 지시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하고 부하 직원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훈련을 좀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그 소통의 장을 좀 확대하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리더의 소통은 그 권위를 깨기보다도 정보 독식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좀 우리 기업들의 업무 방식 개선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대한상의가 소통으로 성과를 내는 실습 중심의 리더십 교육이라는 걸 좀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알 홍보까지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직장인들이 국내 기업 업무 방식 점수를 평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5점. 굉장히 낮네요, 낮기는. 네, 절반도 안 된다는 예. 얘기인데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 다 해봤을 생각일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뭐 업무 방향성, 지시 명확성 이런 그 사실은 좀 고상한 단어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번역기를 돌려보면 원래부터 의미 없는 업무였다. 이게 50% 이상이잖아요. 네. 이거 속마음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왜 하는 거야 대체 이 일을. 두 아. 번째는 전략적 판단 없는 하고 보자식. 이거라도 그냥 알겠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의전, 거칠에 과도하게 신경. 이 얘기는 뭐냐면 애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 효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일반 직장에서 위계질서를 뛰어넘어서 업무와 관련해 부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조사 결과를 본다면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우리는 경제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인데 이렇게 비합리적인 문화에서 일을 하고 있냐. 그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문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그게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인식 차이 때문인데요.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3대 대기업 중 한 곳에서 부장급 이상 전수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본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여기에서 그 참가자의 98%가 나는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사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네. 그 우리 리더를 존경한다 이런 답변이 20%를 밑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상과 그 후배들이 보는 자아상 사이의 거리가 컸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들이 회사에 적응하는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 김대리 언제 밥 한 번 먹지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언제가 언제일까?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런 그 사회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의견을 내봐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정말로 자유롭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 크게 꾸지람을 들었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네. 이런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부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용감하거나 열정적이다라는 표현하고 교만하거나 버릇없다 이 표현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죠. 저도 뭐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데 노를 외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노를 외치는 편이어서 욕도 먹고 했는데 자꾸 외치니까 또 적응하더라고요, 그 노에. 지금 부장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보고 계시겠죠. 잘 보시기만 합니다. 네. 앞으로도 노를 자주 외칠게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그 업무 방식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키워드를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삽질, 노비, 비효율, 위계질서. 뭐 비효율 이런 건 굉장히 그 신사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삽질 이 두 단어에 굉장히 두 음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동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갖다 줬을 때는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런 결론이 날 때가 많거든요. 아마도 그런 상실감 그런 것들이 표현된 말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그 업무 스타일에 임원급, 50대 임원급하고 20대 사원급이 생각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이건 그 젊은 사원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직을 운영해가고 지위가 달라질 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달라지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리더들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한 리더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결코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다만 그 폭넓게 의견을 수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업 문화가 훨씬 활력을 띨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 관리자로서 반론을 좀 제기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후배들의 말대로 다 하면 그게 효율적이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의 의견이 수십 년간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럼요. 그런데 부분이고요. 약간 수습하시는 느낌이 들기도 아까 하는데 당에 대한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수습이 눈치를 채셨군요. 네, 중간 네. 관리자들의 역할이 사실 그거예요. 윗세대 리더와 그 아래에서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위에서 했던 말에 번역기를 돌려서 아랫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틀리지 않는데요. 의견은 폭넓게 경청하시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리더의 자리잖아요. 네. 어찌 보면 경청을 하는 그 과정이나 자세만으로도 젊은 사원들의 어떤 의견이 수용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 노하우 그리고 패기 이런 것들이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네.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네, 허리가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자, 한국식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저희가 그렇죠.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네. 외국 회사라고 뭐 다 효율적이기만 하고 리더를 다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만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조직 문화가 형성됐을 때 이건 선이나 악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쌓아온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오해하고 아유 답이 없어.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기업 문화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